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일단 영문법에 대한 수업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영문법에 대한 수업에 들어가게 될 때요. 일반적으로 제가 첫 시간에 영어 문장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재에는 동사부터 나와 있어서요. 이 내용에 대한 어,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첫 시간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영어의 기초가 탄탄하신 친구들은 그냥 바로 동사부터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나는 그렇지 않고 영어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좀 보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접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생기초 문법에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또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문법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법이에요.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이 단어와 구와 절이 됩니다. 자, 먼저 단어를 보게 되면요. 물론 영어 문장 만들 때 단어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팔품사라고 해 놨는데요. 일단 팔품사는 요 8가지를 일단 얘기를 하게 됩니다. 8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팔품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어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분석을 할 때 이 8가지를 다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파요. 네,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줄여보면 자, 일단은 명사와 대명사가 있는데요. 대명사 먼저 볼게요. 대명사는 명사를 뭐 하는 것이다? 대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명사와 역할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명사는 어떤 게 대명사라는 걸 여러분이 뒤에 대명사 부분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우리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칭 대명사라고. 사실 대명사는 7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칭 대명사가 됩니다. 인칭 대명사라고 하면 뭐 I나 my나 me 이런 거를 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he나 him이나 his나 him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인칭 대명사는요. 다른 문법에는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들어가는 자리가 즉 I도 나고 me도 나죠. 예, 그런데 I는 반드시 주어 자리만 쓰셔야 되는 거고요. me는 반드시 목적어 자리만 쓰셔야 돼요. 의미는 같은 나와 난데 즉 I라는 건 동사 앞에 쓰는 것이고 me는 동사 뒤에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를 달리하는 건 인칭대명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기초 문법에서 또 상세하게 나가게 될 거고요. 또 뒤에 대명사 부분에서도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하실 것은 대명사도 결국 뭐다? 명사다라는 것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요. 대명사가 좀 기본적인 문장을 보는 데는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명사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자, 그래서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요.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감탄사 있는데요. 감탄사는 어떤 문장을 이룰 때 독립적으로 그냥 쓰는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ups라든가 unless라든가 그죠?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감탄사는 영어 문장을 처음 접할 때 이런 품사도 있지라고 소개받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구성하는 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굳이 감탄사는 우리가 영어 처음 접할 때 한번 들어보는 어떤 문법적인 용어일 뿐이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이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8가지가 되는데 뭐 책에 따라서는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관사가 팔품사야 아니면 관사랑 감탄사를 합해서 구품사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관사도 사실은 관사는 항상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언더라는 게 있는데요. 항상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관사는 명사를 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관사라는 것도 문장의 어떤 틀이라기보다는 수식의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필수적인 거, 기본적인 것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명동, 형부 요 4개 품사하고요. 전접, 그죠? 요 2개 품사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 4개 품사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사와 동사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자, 명사와 동사는요. 밑에서도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얘네는요. 문장의 틀이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동사예요. 단연코 동사입니다. 자,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 동사는요. 자, 동사는 얘가 생기는 순간 뭐가 저절로 붙어버리냐면요. 주어라는 것이요. 자석처럼 붙어버려요. 주어라는 것이 자석처럼 붙어버립니다. 자, 동사가 생기는 순간 뭐는 딱 붙어버린다? 주어라는 건 자동으로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동사가 한 개라는 것은요. 결국 뭐가 한 개다? 문장이 한 개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동사는 뭐를 가지게 됐다? 예, 주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주어는 바로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가 한 개면 주어 하나고 동사가 또 하나면은 주어가 하나고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가 2개면 자, 동사가 2개면 문장도 몇 개 된다? 문장 또 2개가 되는 그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 동사는 문장의 뭐다? 동사는요. 문장의 중심입니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야. 동사는 뭐가 된다? 문장의 중심이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다 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동사 이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절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사가 생기는 순간 뭐가 생겨버리지? 주어가 생겨버리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렇게 갈게요. 죄송해요. 자, 동사 이꼴 뭐가 되냐면 문장입니다. 동사 이꼴 문장이 되겠고요. 문장 이꼴 절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동사가 생기는 순간 주어는 좌석처럼 탁 붙어버리고요. N극과 S극이 만나듯이. 그럼 결국 주어 동사 쓰면 뭐라 그러고 이걸 문장이라 그러죠. 문장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수업 들으실 때 동사와 문장과 절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가 있는 순간 문장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바로 절이 있는 거다라고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 좀 기본적으로 세팅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다시 한번 동사는 문장의 뭐가 된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다라고 딱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동사 이꼴 문장 이꼴 절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돼요. 문장의 5형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문장의 5형식을 명사, 동사 얘네들 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오케이? 영어는요. 여러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언어예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좀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 있죠. 철수가 사랑한다. 영희를 이런 게 있고 영희를 철수가 사랑한다. 그 다음에 John 예를 들어 영어는 John loved Susan. 그 다음에 Susan John loved John Susan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더 쓸게요. Susan loved John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을 썼고요. 제가 영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의 경우에 철수가 사랑한다 영희를 철수가 사랑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근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어고 주어고 동사입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그럼 문법적인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말은
어미가 결정을 합니다. 얘가 주어인지 은느니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자, 다로 끝나면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영어로 치면요. 그리고 을을이 붙으면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걸 우리가 고착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어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어미를 썼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영어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John loved Susan, Susan John loved, loved John Susan 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장은 중간에 두 개 문장 틀린 겁니다. 자, 왜냐면 문장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동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사가 이리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비문이에요.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John loved Susan, Susan loved John 이게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love가 사랑한다란 동사가 되겠고요. 자, 영어는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주어가 되고요.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뒤에 있는 것이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는데 존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수전을요. 그래서 얘가 존이 주어가 되고요.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은요. Susan loved John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사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되고 주어가 돼.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있는 것이 이때 뭐가 됐다? 목적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굴절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러한 자리가 중요한 바로 굴절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그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 일단 포인트는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언어다. 그럼 중심이 되는 거. 이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누가 되냐면 동사가 됩니다. 자, 문장의 중심이 바로 동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동사를 기점으로요. 제가 또 지우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우도록 하고요. 여러분 뒤에서도 설명되겠지만 쭉 갑니다. 자, 우리가 동사를 기준으로요. 동사를 기준으로 자, 동사 앞에 명사, 동사 뒤에 명사. 그러니까 명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명사를 동사 앞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동사 앞뒤에 붙이는데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뭐가 되고 주어가 되고요.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나 보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명사와 동사가 뭘 만든다? 문장을 만듭니다. 명사, 동사. 문장의 중심은 뭐가 되죠? 동사가 되고요. 자, 동사를 기점으로 이 명사라는 놈을 동사 앞에도 붙일 수 있고 동사 뒤에도 붙일 수 있다. 자, 앞에 붙어 있는 놈을 뭐라 그러죠? 주어라고 그러고요. 동사 뒤에 붙어 있는 놈을 목적어나 보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오케이? 자, 이처럼 우리가 명사라는 놈은요. 상당히 중요하죠.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처럼 명사라는 것은요. 문장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니에요. 동사 앞뒤에 쓸 수 있는 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명사라는 놈은 문장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느 자리다?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명사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예, 얘는 문장에서 주어. 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와 그리고 보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놨어요. 왜냐면 자, 동사 기점으로 동사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보호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명사와 동사가 뭘 만들게 된다? 문장의 틀이 되고요. 결국 틀이라는 것이 문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명사 동사만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5개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문장의 5형식 여기 보이시나요? 문장의 5형식?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동사는 항상 문장에 뭐가 된다? 중심이 되죠. 중심이 됩니다. 자, 동사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뭐가 된다고요? 예,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가 되고요. 자, 동사 뒤에 여기 명사다 보이시나요? 명사. 동사 바로 뒤에 명사 보이시죠?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나 아니면 보호가 됩니다. 목적어나 보호가 돼요. 목적어나 보호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요놈들은 또 다른 목적어 되고요. 이것은 또 뭐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표시하는 단어를 보시면 자, 명동,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명동명 2형식 될 수 있고요. 명동명 3형식 될 수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똑같죠. 만약에 똑같죠? 앞명사와 뒷명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보호가 됩니다. 보호라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보충말이 돼요. 그래서 명사와 똑같으면 이것은 보충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영 is a teacher. 소영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 소영과 선생님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앞명사와 뒷명사가 똑같다. 그럼 얘는 보충말이 되는 겁니다. 자, 앞명사와 뒷명사가 똑같다. 그러면 이 명사는 앞명사에 대한 보충말이 되고 그 보충말이 바로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명동명, 동사 앞에 명사, 동사 뒤에 명사 있어요. 명동명인데요. 앞명사랑 뒷명사랑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앞명사, 뒷명사가 서로 다를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I want a pencil 그러잖아요. I want a pencil 이렇게 돼요. I want a pencil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I와 pencil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럼 얘는 주어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고요. 동사 뒤에 있어. 근데 주어랑 달라. 그러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원해 무엇을? 연필을 원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명동명인데 요 놈이 똑같아. 그럼 보충말이야. 똑같으면 보충말이에요. 근데 서로 달라. 다르면 다 목적어가 됩니다. 알겠죠? 명동명인데 다르면 목적어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명동명명이 있죠? 예, 명동명명이 있고요. 또 명동명명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명동명명 이 부분에서 자, 앞명사, 뒷명사가 서로 달라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되죠. 그죠? 목적어가 돼요. 목적어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또 앞명사, 요 명사가 또 달라요. 그럼 이건 또 다른 목적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어 돼요. 또 다른 목적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 자, 명동명명인데 앞명사, 뒷명사가 서로 달라요. 다르면 얘를 뭐라 그러지? 목적어라고 해요. 명사 다르면 목적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 무조건 뭐라 그러지? 보호라 그래요. 보호라. 보충말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보호는 뭐의 보충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보충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목적격 보호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목적 보호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위에 가셔서 보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보호가 있고 요 보호가 있는데 이 보호는 주어에 대한 보충말이거든요. 주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보충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주어에 대한 보충말이야. 주격 보호야 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주격이란 거는 주어라는 뜻이고요. 또 목적격이라는 것은 목적어란 뜻이에요. 목적어란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명동이 1형식 문장이고요. 자, 명동명 같으면은 2형식 문장이고요. 명동명 서로 다르면 3형식 문장이고요. 자, 명동명명인데 명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다라고 해석돼요. 내가 줍니다. 그에게 연필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요동사라 그러고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사형식은 이게 사형식인데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명동명명 명사가 3개인데 서로 다 다르다. 그러면 이때 얘는 주다라고 해석이 돼. 주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얘는 4번째 사형식 문장이야.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명동명명이 있는데 자, 앞에 명사 뒤명사 달라. 목적어야. 근데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네. 그러면 보호야. 근데 목적어에 대한 보충말이니까 목적격 보호다.
이걸 5번째 문장에서 자, 오케이. O형식 문장이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빠르게 설명했어요.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으실 내용은 뭐냐면 자, 문장에 O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문장의 틀을 만드는 것은 명사와 동사다. 동사는 문장에 뭐가 된다? 중심이다. 자,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 된다. 문장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명사라는 것은 자, 동사 앞과 뒤에 쓸 수 있다. 동사 앞과 뒤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놈이 붙어있는 명사가 어떻게 같으면 보호라고 하고 다르면은 목적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알으셔야 될 부분은 그렇구나. 자,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고 얘는 명사라는 놈은 동사 앞과 뒤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앞에는 주어라고 하고 뒤에는 목적어 보호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명사와 동사만으로 문장의 O형식이 만들어지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뭐 이걸 굳이 1, 2, 3, 4, 5형식으로 구별하는 건 지금 안 할 거고 나중에 할 거니까요. 좀 속도가 빠르다 싶어도 따라오십시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동사는 문장에 뭐가 된다? 중심이다. 자, 동사가 문장의 중심입니다. 동사가 생기는 순간 저절로 뭐가 딱 붙어버린다? 주어가 붙어버린다.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란 얘기죠. 그래서 명사란 놈은 자, 동사 앞에 가기도 하고 동사 뒤에 가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동사 앞에 붙으면 주어가 되고 동사 뒤에 붙으면 목적어나 보호가 된다. 이렇게 자, 명동, 명동명, 명동명명. 명사와 동사만으로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공부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이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가 됩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는요, 문장에서 수식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형용사라는 놈은요, 늘 누구만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형용사에 대해서만 열심히 설명하는 애예요.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바로 명사를 보충하는 것이 형용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형용사란 놈은 늘 명사 가까이에서 알짱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근처에 있으면서 계속 명사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쉽게 말하면 자, 일단은 이것도 썼다 지우겠습니다. 명사가 있죠? 명사 앞에 형용사 쓰고요. 자, 명사 뒤에 형용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명사하고 동사하고 요 자리에 또 형용사 쓸 수 있어요. 이 동사는 다른 동사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동사 표시할게요. 자, 즉 동사 뒤에 형용사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얘는 무조건 뭐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무조건입니다. 자, 무조건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아니면 또는 자, 일단 동사가 있고요. 동사 앞에 명사가 있고요. 요 뒤에 명사 또 있네. 근데 또 여기 뒤에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형용사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자, 명사 1에 대한 설명일까요? 명사 2에 대한 설명일까요? 명사 2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늘 형용사란 것은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 돼요. 알겠죠?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형용사 자리 다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 앞뒤에서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사 특히 요거 좀 주의하시면서 동사 바로 뒤에 형용사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형용사는 앞에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는 바로 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명동형이 있습니다. 자, 동사 다음에 형용사 있죠? 무조건 뭐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이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무조건입니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명사 앞에 주어에 대한 보충말이라서 뭐라고 그러고 있죠? 예, 보호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보호라는 것은요. 명사에 대한 보충말을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에 대한 보충말을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명사에 대한 보충을 누가 해주죠? 항상 형용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늘 보호 자리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형용사는 모든 보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 자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 보호 자리는 늘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동사 바로 뒤면 주격에 대한 보충말이고요. 목적어 뒤에 있으면 목적어에 대한 보충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결과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사실 제가 여기 미리 필기 해놨지만 다 적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사 중간에 뭐 어떤 동사가 들어갔는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뜻을 모르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동사할 때도 물론 소개가 되겠지만 소형 뷰티풀 있죠. 그죠? 소형이 뭐 하다는 얘기죠?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이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형식 동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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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형식 동사가 돼요. 오케이? 또는 이런 것도 이형식 동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죠? 그럼 얘는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이형식 동사로 쓰인 겁니다.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소형은 아름답다. 이렇게 기본 개념만 가져가시면 돼요. 굳이 중간에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장이 5형식이라고 문장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분류했냐면 최종의 목적이 뭘까요? 예, 해석이죠. 해석을 하실 수 물론 영작인데 영작까지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문장의 해석이 일단 돼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해석이 그냥 이런 형식을 모르고도 해석이 되면 형식 구별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문법 문제 푸는 과정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일반적인 영어를 말을 했을 때 문장이 해석이 되네? 그럼 굳이 이걸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4형식이다, 5형식이다. 분석하고 구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영어의 기초를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문장이 5형식이라 그러면 물론 기초가 너무 약하면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문장을 익히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문장이 되게 해석 잘 되는데 그래도 엉터리 해석하고 해석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 너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은 그래서 결국은 과정이다. 공부하는 과정이고 결과는 내가 그것을 뭐 하는 것이다? 해석해내는 것이다. 해석해내는 것이다. 물론 뭐 문법 문제를 위해서는 문법 문제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은 따로 또 분석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리로 돌아오시면 자, 기본 뜻은 소형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 전달 끝난 겁니다. 네, 중간에 뭐 is가 들어가면 is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안 돼요.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면요. 자, becomes면 소형이 아름답게 되다. 소형이 아름답게 되다. 소형이 아름답게 되다. 점점점 아름답게 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seem appear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prove turn out은 그렇게 드러났다는 얘기고요. 소형이 아름다운 걸로 판명됐다는 얘기죠. 진실이니까. 네, 이게 농담입니다. remains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소형이 아름다운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있다. 오케이? 하셔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얘네들은 물론 뉘앙스는 다르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결국 얘네도 몇 형식이다? 2형식 동사다. 그러니까 얘를 굳이 해석 안 해도요. 의미 전달됐다 이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다시 이리로 돌아오시면 자, 명동형입니다. 자, 굳이 구별하자면 얘는 2형식 문장이 되는데요. 2형식 동사라 그러고 2형식 문장이라 그럽니다. 또 불완전 자동사라는 어려운 말도 좀 붙여놨죠.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자, 내가 어휘를 좀 알고, 그죠? 어휘 좀 알고 그 어휘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만 잘 구별하면 해석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포인트는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형용사는 누구나. 형용사는 항상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동사 뒤면 주어에 대한 보충말, 목적어 뒤면 목적어에 대한 보충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일단은 명사, 동사는 문장의 틀이 되겠고요.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수식. 근데 형용사는 늘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누구에 대한 수식이다, 명사에 대한 수식과 설명을 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결국 문장 5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그죠? 명동이 있어요. 이걸 몇 형식 문장이라고 했죠? 1형식 문장이라고. 정해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문법을 문법은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거 명사 동사로 문장 끝나면 1형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명동형 무조건 2형식입니다. 자, 명동명인데 요놈의 명사들이 서로 같아. 그럼 너도 보호야. 오케이? 자, 동사 뒤에 있는 걸 보호라고 합니다. 자, 2형식이죠. 자, 명동명인데 서로 명사가 서로 달라. 네, 이거 몇 형식으로 하자? 3형식으로 하자. 자, 명동명명인데 이 명사 다 다르네. 몇 형식으로 하자? 4형식. 자, 명동명명. 자,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다르네. 목적어야. 근데 얘랑 같네. 그럼 보호예요. 오케이? 그래서 명동명형 명명. 오케이. 그래서 몇 형식이다? 5형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거 명동명형. 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따라옵니다. 그래서 5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명사,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만들어지네. 됐고요. 그리고 형용사를 보충말. 사실 보호자리는 형용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형용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호자리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문장이 5형식이 다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사가 남았는데요. 부사는 늘 무슨 역할? 예, 수식의 역할이죠. 동사 수식하고요. 형용사 수식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수식하고요. 또 때로는 가끔 가다가 명사를 수식하는 초점 부사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부사는 무슨 역할이다? 수식의 역할이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사는 자리가 있나요? 네, 어느 정도 자리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사는 문장에 여러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어 앞에도 가고 요 사이에도 들어가고 요 사이에도 들어가고 요 사이에도 들어가고 부사는 자기가 수식해주는 애 근처에 있으면서 여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명동형부 이 4가지 품사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문장이 충분히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요. 자,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문장이 5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 자, 동사 앞에 있는 거 주어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오케이? 자, 이때 동사를 뭐라 그러죠? 예.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난다가 돼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이걸 1형식 동사라고 정했고 이걸 1형식 문장이라고 문법을 정리하신 분들이 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이게 주어져. 자, 명동형. 자, 동사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되고요. 이 동사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보충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까지 필요로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지? 불완전하니까 보충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명동명인데 자,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얘가 서로 뭐다?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럼 얘가 목적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뭐라 그러지? 타동사라고 합니다. 다를 타자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주어의 명사와 이 목적어의 명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다를 타자. 오케이? 다른 게 필요한 거란 얘기죠. 다른 걸 움직여주는 품사가 타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에서 타자라는 것은 다른 거 말하는데 그게 바로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야. 타동사는 늘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 쓴 문장이 완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완전 타동사가 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 필요하고요. 목적어까지만 나오면 완전하다. 완전 타동사 됩니다. 이것을 삼형식 문장이라고 정해놨고요. 이것이 있는 문장을 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재밌는데요. 자, 명동, 명인데 자, 이명사가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 동사가 어떻게 해석된다? 주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다. 뭐 선물해 주다, 만들어 주다, 가르쳐 주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결국 해석이 주다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명사, 다른 명사 3개가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줍니다. 알게 됩니다. 만들어 준다, 선물해 준다, 사준다, 요리해 준다,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해석이 늘 주다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고상하게 주다 동사라고 해도 되는데요. 좀 고상하게 수요 동사라고. 네.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이것을 네 번째 동사라고 하자. 이게 된 거고 그것을 네 번째 동사가 있는 문장을 사형식 문장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렇게 문법학자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명동, 명인데 자, 일단 이 명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야. 목적어야. 근데 요 놈이랑 같은 거죠. 요 놈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고 목적어에 대한 보충말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목적어였으니까 타동사인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보호까지 붙여줘야 됐던 것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고요. 자, 이때 불완전 타동사를 5번째 동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O형식 동사라고 하고요. 이 동사가 있는 것을 O형식 문장이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자, 명동, 명형이 되는데 지금처럼 명동, 명일 때 서로 다르다. 목적어 다음에는 형용사는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 예, 바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오케이. 자, 우리가 명동 몇 형식이죠? 1형식. 명동형은 2형식이에요. 명동명인데 서로 달라. 예,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주어 동사 보호가 되겠죠? 자, 명동명인데 서로 sorry. 자,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명동명인데 같아요. 그러면 2형식이고요. 명동명인데 서로 달라. 그러면 조동사 목적어 3형식이고요. 자, 이 명사가 다 다른 거야. 그러면은 주어가 준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서 자, 4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자, 명인데 얘네는 서로 달라요. 근데 얘네는 같아요. 그러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해서 5형식. 자, 그리고 명동명형일 때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달라요. 그리고 형용사는 뭐에 대한? 항상 앞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5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이럴 때 쓰는 동사들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다라고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리고 명사 동사할 때 자,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고요. 오케이. 명동형일 때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고요. 형용사는 보호고요. 자, 명동명일 때 자, 동사고요. 자, 주어고요. 요놈 똑같으면 보호고요. 자, 명동명일 때 동사 기점으로 주어고요. 서로 다르면 목적어고요. 자, 명동명인데 서로 다 명사가 달라요. 자, 동사, 주어.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죠. 하나를 뭐라고 정했고? 간접 목적어. 받는 사람의 간접 목적어, 주는 물건은 직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명동명인데 자, 명동명. 이 명사 동사 달라요.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똑같으면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또 명동명 서로 달라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이 형용사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뭐 주어 동사 보호, 뭐 이런 과정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공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사실 암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이런 문장의 오형식,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거 많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런 용어에 이제 신경 그만 쓰시고요.
이렇게 명동은 뭐 이런 식이다. 명동형, 명동명, 명동명, 명동명명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문장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형식이죠? 1형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비동사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입니다. 혹시 그거 몰라도 이거는 없어도요, 여러분. 자, beautiful은 항상 안명사된 설명이죠. 그녀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는 해석해 보시면 그녀는 바로 뭐다? 선생님이다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충말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얘랑 다르죠. 나와 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내가 읽는다. 무엇을? 한 권의 책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얘랑 같은지 다른지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르죠? 그럼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게 훨씬 수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하시는 이걸 해석해 보는 거죠. 읽는데 뭐를 읽다? 이렇게 뭐뭐를 읽다 이렇게 되죠. 뭐뭐를 오케이, sorry. 읽다가 됩니다.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읽다죠. 저도 이거 알아요. 네. 자, 근데 왜 선생님 동사 뜻만 알면 자동사, 타동사 구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을를 붙여가지고 무조건 타동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90% 정도는 그게 적용되는데 나머지 10% 되는 동사는 분명히 을이 붙었는데도 자동사인 것들이 있어요. 타동사가 아닌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실 내용은 얘랑 다르다. 목적어. 이것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I gave him a book 이렇게 되는데요. 얘랑은 다 달라요. 나와 그와 책이 다르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거 없어도요. 그냥 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내가 그에게 책을 주다가 됩니다. 알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ive는 주다가 되고요. 만약 give 대신 뭘 하면은 buy를 하죠. 그럼 사주다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make 하죠. make는 1, 2, 3, 4, 5 형식이 다 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줍니다.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이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동사를 보실 때 예를 들면은 이 어떤 특정한 동사가 자동사만 되고 타동사만 된다. 사실 이게 아니에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동시에 다 되는 동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ke 같은 경우에 얘는 1, 2, 3, 4, 5 형식이 다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셔야 되냐면은 문장 속에서 구별하셔야 돼요.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살짝 보고 갈게요.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I make the food.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I make him the food가 있고요. I made him a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글씨가 너무 엉망인가요? 그냥 좀 따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카리스마 넘치게 얘기하죠. 그죠? 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거 보시면, 그러니까 make가 1형식도 되고 2형식도 되는데 그건 뭐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제가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보면은 make가 없어도요. I랑 또 food가 나왔죠. 나랑 food는 다르죠. 그죠? 주어고 목적어죠. 몇 형식일까요? 네,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내가 그 음식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요. 자, 이때 힘입니다. 너무 글씨가 너무 날아갔죠?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래도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자, I하고 힘하고 또 food가 있어요. 얘도 명사인데 다 다르죠? 나와 그와 음식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죠? 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 주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4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서로 다르다. 명사 다 다르다. 그러면 굳이 3형식인지 4형식인지 모르셔도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단계가 이제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또 이것도 볼까요? 이때 보면은 5형식의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두 개가 오형식인데요. 나하고 그하고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요거 두 개를 해석해 보세요. 자, 그는 배우다, 그는 스타다, 그는 스타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되죠. 그럼 얘를 목적어고 얘를 목적격 보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그를 뭐로? 스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만들었어. 그를 스타로.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보충말이란 것이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말이기 때문에 얘네를 두 개 붙여서 해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그를 뭐로? 스타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와 the food가 다릅니다.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게 목적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I make the food, I make the food가 똑같죠. 물론 이건 현재 시제고 이건 과거 시제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형용사를 붙여버렸죠? 이 형용사 붙이는 순간 얘는 누구에 대한 설명? 앞에 있는 the food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네를 붙여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얘네를 붙여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그 음식을 맛있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석하실 때, 자, 내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장상 5형식일 경우에는 주어 동사끼리 묶어주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끼리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맛있게, 맛있는 상태로 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충 설명 드리고요. 그럼 다시 이리로 오셔가지고,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얘 몇 형식이 되죠? 네, 4형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를 뺄 수도 있어요. 그럼 몇 형식이 되죠? 3형식입니다. 내가 줍니다. 한 권의 책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랬죠. 우리가 give라는 것은 4형식으로 외우는데요. 얘는 3형식도 될 수 있어요. read 볼까요? read라는 게 읽다라고 해서 3형식 동사를 알고 있는데 얘는 만약에 중간에다가 명사 하나 더 붙이죠. 그러면 얘랑은 서로 다 다른 겁니다. 나와 그와 책이 다 다르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읽다요? 읽어주다요? 읽어주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읽어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4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d라는 동사가 3형식, 4형식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옆에 뭐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얘가 3형식일 수도 있고 4형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요렇게만 붙으면 얘는 3형식이 됐어. read가 3형식으로 쓰인 거야. 이 문장에서.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버리면 힘을 넣었어. 그러면 이 순간 얘랑 달라. 이때 read는 몇 형식으로 쓰인 거죠? 4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는 동사들이 뭐 3형식인지 4형식인지는 사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문장에서. 물론 시험에는 문법 시험을 위해서는 주로 3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 5형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동사를 따로 외우긴 해야 됩니다. 너무 영어를 문법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하면 예를 들면 이건 3형식이야. 이건 5형식이야. 이렇게 너무 딱딱딱 갈라서 영어를 처음 접한 친구들은 딱 그렇게만 분석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기분은 4형식인데 왜 3형식이지? 이렇게 자기의심을 하게 돼요. 그건 처음 시작이 조금 사실 우리나라 영어 문법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혼란을 많이 줍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조금 시정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막상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래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동사들을 따로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는. 그러나 독해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영어 문장 읽는 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 기초 단계에서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볼까요? 자, 보시면 I called him 재민 이게 됩니다. 자, 명사입니다. 근데 뒤에 두 개 명사 보시면 해석해 보세요. 그는 재민이다. 그는 재민이다. 그는 재민이다. 말이 좀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내가 부릅니다. 그를 재민으로 가 됩니다. 해석이 됐죠. 그럼 굳이 이것이 5형식이다 구별 안 하셔도 돼요.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I make the food delicious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만든다 그 음식을 맛있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타동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삼형식 동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을 볼 땐 동사를 먼저 봐요. 동사. 어차피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니까 일부러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어요. 자르려면 차라리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세요. 주어 동사를. 알겠죠? 항상 동사를 중심으로. 그럼 왼쪽에 있는 건 주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어나 목적어가 되는데 거의 다 사실 목적어가 됩니다. 보어나 목적어가 되는데 거의 다 목적어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를 먼저 딱 보면 왼쪽 주어, 목적어, 그리고 형용사네 이렇게 묶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늘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럼 문장을 이렇게 자르게 되죠. 내가 만들어 그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읽는 것이다 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그 생기초 문법에 있는 자료인데요. 영어 문장은 어떻게? 동사가 생기는 순간 주어가 찰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고 명사나 형용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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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전문가들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죠? 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와 형용사 이걸 어떻게 이제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동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어다. 행위의 주체다. 그래서 주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건 1형식이 되겠고요. 동사 뒤에 있는 보호를 뭐라고 불렀죠? 주어에 대한 보충말에서 주격 보호라고 불렀고요. 동사 뒤에 있는 명사 이걸 뭐라 그래? 목적어라고. 문장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그죠? 이 품사라는 것은 사전에서 다 찾아지는 단어 각각의 것을 이제 분류해둔 이제 표현들이고요. 이걸 품사라고 하는 거죠. 문법 용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 보십시오. 그냥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하시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초 단계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명사, 형용사를 이제 주어에 대한 보충말, 주격 보호라고 했고, 자, 이 명사 이걸 목적어라고 불렀고, 자, 이 명사, 자, 받는 놈은 간접 목적어고, 받는 물건은 직접 목적어다라고 문법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고 목적어고, 이거를 목적어에 대한 보충말, 목적격 보호라고 문법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네, 제 말씀은 굳이 우리가 문장 분석할 때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예요, 뭐 보어예요,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은 정말로 기초가 약한 친구들, 정말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요건 정말 생기초, 완전 생기초일 때고 요거도 기초, 요거는 기초, 생기초 또는 기초일 때 동사 앞에 있는 그 명사 주어다. 주어고 쉽게 뭐야? 형용사는 무조건 보충말이지. 얘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얘네가 서로 같으면 보충말이고. 다르면 목적어. 뭐뭐를 동사한다. 뭐뭐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명사가 서로 다 다르다. 그러면 주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명동, 명형이다. 이렇게 되면 5형식이 되는 거죠. 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 거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문장 보기를 하자입니다. 문장 보기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어떤 문법적인 구체적인 문법을 얘기하기보다는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보기가 되면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걸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걸 보기 전에요.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자, 문장 만들기. 포인트는 자, 명사, 동사는 문장의 틀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부사는 수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명동, 형부로 충분히 문장들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요. 이 네 가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연결어에 해당하는 풀에 해당하는 전치사하고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미리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명사는요, 문장에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명사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네,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사는요, 동사 앞과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전치사 뒤에도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있는 것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명사는 아무 데나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해보죠, 우리. 자,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동사 문장의 중심이야. 명사는 어느 자리에? 동사 앞뒤에 들어간다 그랬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물론 전치사 뒤에도 들어간다 그랬죠. 자, 형용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죠? 예,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명사 수식입니다. 근데 보호라는 것도 늘 명사에 대한 설명,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죠. 같은 말입니다. 부사는요, 아무데나. 물론 부사 뒷부분에 들어가면 부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걸 수식하는지 공부하게 되겠지만 일단 개괄적으로 자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틀을 구성하는 명사, 동사는 딱 자리가 세팅돼 있어요. 수식을 담당하는 형용사, 부사는 좀 자리가 조금 얘네보다는 좀 자유로운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참고로 또 수식을 담당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아까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요. 일단은 얘는 항상 명사 앞에 써도 되고 명사 뒤에 써도 되고 뭐 비동사, 불완전 자동사 뒤에 써도 되고 아니면은 명사 다음에 요 명사 다음에 써도 되고요. 좀 자리가 좀 자유롭죠. 부사는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네, 수식을 담당하는 애들은 좀 다소 문장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조금 자유롭다는 얘기죠. 수식하는 애 옆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명사나 동사는요. 막 쓰고 싶다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오케이. 자, 조금 더 나은 설명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주목보, 주목보,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 동사는 뭐다? 문장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란 것은 뭐지? 명사 근처에 쓰이고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뭐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고 여러 개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명사라는 놈은 쓰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사도 쓰고 싶다고 막 몇 개씩 막 한꺼번에 쓰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오케이, 쭉 좀 어지러우시더라도 따라옵니다. 자,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talk. 내가 말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것만 보세요.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일까? 이것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조금 뺐는데요. 설명을 좀 뺐는데 한번 조금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케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갈게요.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는 접근하지 않았네요. 여기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사실 문법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사가 완전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어 동사라 문장이 완전해요. 근데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만으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보충말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는 여기까지 동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뒤에 있는 보호까지 있어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호까지 있어야지 불완전 자동사가 완성이 되고요. 마찬가지 동사가 완전 타동사죠? 그러면 얘는 뭐까지 있어야 돼? 목적어까지 반드시 갖춰줘야 돼. 목적어까지 있어야지 됩니다. 오케이? 저는 이런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수요 동사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까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동사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동사가 불완전 타동사라면 여기 목적어까지 있으면 안 되죠.
요걸로는 불완전하니까 뒤에 보충말까지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불완전 타동사가 되면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지 자,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동사 있죠? 동사는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아버지라 한 집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는 뭐가 되지?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는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뭐다? 형용사나 목적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족인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요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불완전 자동사 다음에 뒤에 보호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나오면 문장이 틀린 거죠. 문장이 다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자, 완전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나와야지 문장이 완성된 거지. 자, 얘가 목적어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겁니다. 자, 다시 이리로 돌아와 보시면은 I talk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I talk라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얘는 일형식 동사거든요. 일형식 동사면은 주어 동사로 문장의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I talk는 완전한 문장으로 요거 자체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요. 나 말해 이렇게만 안 하거든요. 나 여진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붙어요. 근데 문제는 자, 만약에 자, 여기 문장 제가 좀 살짝 바꿔서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소영 talks. 소영이 말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또 완전해요. 왜? 동사가 일형식 동사니까 일형식 동사 완전자 동사는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난 겁니다. 이걸로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요. 수식을 담당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적당한 자리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beautiful 소영. 아름다운 소영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별로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freely. 자, 자유롭게 말한다. 해가지고 부사도요 이렇게 적당한 자리에 놓아주기만 하면 됐어요. 아름다운 소영이 자유롭게 말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 다 완전한데 뒤에 뭘 쓰고 싶어?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라 명사를 쓰고 싶어요. 근데 명사는 어느 자리만 들어간다 그랬죠? 동사 앞뒤에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쓴다 그랬어요. 오케이? 아무데나 붙일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막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문장 완전한데 명사를 붙이고는 싶어. 근데 명사는 그냥 막 쓸 수는 없어요. 뭔가 풀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연결해 줄 게 있어야 돼요. 바로 문장이 완전할 때 명사 연결해 주는 거. 그걸 누가 한다? 전치사가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치사는요. 영어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 preposition이 됩니다. preposition이 되거든요. preposition. 자, preposition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position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게 두다라는 뜻입니다. 포지션이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풀이가 앞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두는 건데 어디 앞에 두는 거냐면 명사 앞에 두는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쓰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전치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사 앞에 쓰는 게 전치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 앞에 쓰는 게 전치사입니다. 알겠죠? 여기 전치사를 쓰면 명사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전치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진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전치사는 뭐라고 할까? 그죠? to가 되겠죠. 여진에 대해서 말한다는 뭐가 될까요? about to가 되겠죠. 여진과 함께 말한다는 뭐가 될까요? with가 되겠죠. 알겠죠? 여진에 찬성해서 말하다 그러면 for가 될 거예요. 여진에게 반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against가 됩니다. 여러분, 전치사는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문장이 완전한데 명사 붙이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됩니다. 자, 이땐 제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서 to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to 여진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보세요. I talk to 여진 하고 문장을 끝내볼까 라고 하다가 또 명사를 또 쓰고 싶어.
문장 완성됐는데 명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치사 또 있어야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뭐뭐에 대해서 그러면 about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붙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about 쓰고 난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 문장 끝내볼까? 라고 하는데 또 명사 또 붙이고 싶어. 그럼 또 뭐가 있으면 됩니까? 네, 그죠? 전치사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말한다 여진에게 그 과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게 돼요. 학교에서 그럼 뭐라고 하면 되지? at 하면 되고요. 학교 안에서 하면은 in이나 within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학교에서가 돼서 at schoo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전치사 명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전치사 명사에 따라서 전명구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전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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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전치사라는 것은 어디 앞에 쓸 수 있는 거다?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명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전명구는요. 글씨가 너무 엉망인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식의 역할입니다. 근데 수식의 역할은 누구와 누가 한다 그랬죠? 형용사와 부사가 한다 그랬죠. 예, 결국 전명구는요. 형태만 전명구일 뿐이고 문장에 따라서 형용사 역할, 명사 수식하는 역할도 하고요. 동사 수식하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동사 말고도 동사 또 동사, 형용사, 부사 다 수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명구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이다? 수식의 역할이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명구는 수식의 역할이 되겠고요. 예,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좀 지웠다가 다시 쓸게요. 전명구는 수식의 역할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얘는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형용사, 부사 자리에 들어간다. 라가 됩니다. 자, 제가 굳이 이렇게 전명구는 형용사나 생긴 거는 뭐다? 전명구다. 전치사 명사니까. 그런데 형용사나 굳이 수식이라고 하지 않고 형용사 부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얘를 이렇게만 부사로만 알아요. 얘가 갑자기 형용사 자리에 나와버리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 형용사도 뭐가 되기도 한다? 그죠? 미안해. 전명구는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미리 한 가지만 제가 살짝 말씀드려보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This book is of help. 이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조금 기초가 아주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어때? 비동사 다음엔 주로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 of help가 나왔죠. 맞는 거 틀린 거? 네,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용사 할 때 배우실 건데 of 더하기 명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helpful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인데요 라는 것만 머리에 많이 세팅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명구가 나와요. 이거 왜 수식인데 왜 나와?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of 명사는 뭐다? 형용사는 거죠.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쉽게 말해서 비동사 다음에 of 명사는 맞다. 이거 지금 알아두십시오. 시험이 잘 나옵니다. 함정이 잘 돼요. 함정인데 맞아 이게. 맞는 거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돼. 이거 틀렸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옆길로 샜고요. 자, 네.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반복해서 좀 듣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보시면 자, 전명구는 수식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말한다. 여진에게 말한다. 자, 내가 여진에게 말한다. 그 과목에 대해서 말한다. 자, 내가 여진에게 말한다. 그 과목에 대해서 말한다. 학교에서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를 쓰기 위해서 붙인 거다. 그래서 전치사란 놈대는 늘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이걸 전명구라고 한다. 그래서 문장 해석하실 때도 항상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겁니다. 전치사 앞에서 잘라서 요 하나가 의미단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명사도 막 그냥 쓸 수 없었어요. 동사도 막 쓸 수 없어요. 자, 근데 동사가 생기는 순간 뭐가 생긴다 그랬죠? 주어가 바로 생긴다 그랬죠. 오케이. 자, 지금 밑에 있는 문장 좀 보시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I talk to 여진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내가 여진한테 얘기했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런데 뒤를 보니까 여기 동사 주어. 문장을 또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문장이 있는데 바로 문장을 막 쓸 수가 없어. 그럼 문장을 연결해 준 것. 다시 말해서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같은 거거든요. 이때는 누가 그 역할을 할까? 예, 바로 접속사가 됩니다. 동사 연결 누가 한다고요? 문장 연결 누가 한다고요? 예, 접속사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기본 문장 하나 있으시고요. 또 문장 쓰고 싶어. 그럼 여기 뭐 하면 되지? 예, 접속사 쓰시면 됩니다. 접속사 뭐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because 뭐뭐 할 때 그럼 when 뭐뭐는 반면에 while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여기서는 뭐뭐이기 때문에를 골라볼게요. 그럼 뭐 하면 되지? because라는 접속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아실 것.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럼 동사 몇 개죠? 2개입니다. 그죠? 접속사는 자, 뒤에 주어 동사 연결하려고 접속사 쓰는 거죠? 그러면 2가지 알고 가시면 돼요. 하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 그럼 동사 몇 개야? 동사 2개야. 문장 2개야.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동사 몇 개다? 동사 2개다. 기본 문장에 동사 하나 있었고 접속사에 걸쳐지는 동사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접속사는 자기만의 뭐를 가진다? 동사를 가져.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자, 접속사가 생기는 순간 뒤에 자기만의 뭐를 연결해주는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접주동이라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네, 접주동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접주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접주동이라고 제가 접주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접주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은 조금 더 추가 설명하고 접주동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I talk to 여진이라는 기본 문장에서 자, 이렇게 뒤에 문장이 연결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사실은 접주동 이런 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전명구를 하나로 묶어줬잖아요. 전명구를 하나로 묶어준 것처럼 접주동도 하나로 묶어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여진에게 왜냐하면 내가 말할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가면 I talk to 여진. 내가 여진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because 그대로 쓰고요. 해가지고 여기까지 문장 쓸까라고 했는데 또 뒤에 또 문장 쓰고 싶은 거죠. 그럼 앞에 뭐 또 쓰면 되죠? 접속사를 쓰면 되겠죠. 접속사 적당한 거. 자, 내가 여진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할 뭔가가 있어서요. I did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가 된다면 여기 뭐 쓰면 될까?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although 또는 even though, even if, 오케이? 뭐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though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접속사 2개죠? 동사 몇 개? 예, 동사 3개가 되는 겁니다. 저 의미단위 어떻게 자를까요? 접속사 앞에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말을 했죠. 여진에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할 뭔가를요. 뭐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를요? 충분한 시간을요. 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해석할 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내가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게 뭔가가 있어서 여진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말 어순하고 영어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한답시고 뒤로 갔다가 앞에 왔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말이 꼬이게 되고요. 길 놓치게 됩니다. 그냥 접속사 단위로요. 어차피 요 문장과 이게 한 문장이고요. 요게 한 문장이고요.
요게 한 문장이죠. 요 짧은 3개 문장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동사가 3개다. 그러면 몇 개 문장으로? 문장이 3개니까 3개 문장으로 분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사 앞에 자르고 접속사 앞에 자르시면 됩니다. 그 얘네끼리 해석하고 얘네끼리 해석하고 얘네끼리 해석해서 붙이시면 되는 거죠. 자, 내가 말했어. 누구에게? 여진에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말할 뭔가를.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 아니셔야 되겠죠. 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잃게 되죠. 오케이. 자, 의미 전달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되잖아요. 이 문장이. 예,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육심을 좀 내볼 건데 내보기 전에 자, 요거 지금 제 정리된 걸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전면구가 붙어 있는 그 형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잘라서 자, 전면구, 전면구, 전면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보시면요. 자, when이 접속사고 because 접속사거든요.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요 3가지 문장, 요 3가지 문장이, 요 3개 문장이 접속사 2개로 연결된 거죠. 해석은 앞에서 내가 그에게 말을 한다. 내가 말한다 그에게. 언제? 내가 시간 있을 때. 왜? 내가 말할 뭔가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접속사가 2개입니다. 그럼 동사 몇 개입니까? 동사 3개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그 기본 품사가 바로 이것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문장을 만들 때, 자, 명사, 동사가 문장의 틀이 되고, 얘네는 수식을 담당한다. 그래서, 자, 명동형부로 충분히, 자, 문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명사, 동사를 막 쓸 수 없다. 전치사 쓰고 나면 명사 붙일 수 있고, 접속사 쓰고 나면은 동사, 즉 주동사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긴 문장이 만들어진다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 보실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좀 쉬시고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명동형부 전접, 그죠? 명동형부. 자, 명동형부, 전치사, 접속사 공부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라는 거 가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뭐 이런 용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거 있습니다. 자, 얘네는 뭐냐면은, 자, 동사가 문장에서 중요하잖아요. 문장의 중심이라 그랬죠. 근데 얘가 동사 역할만 하니까 지루한 거야. 아, 나 동사 역할 안 하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라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다른 자리에 들어가려고 생긴 것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사하다 보니까 동사가 기본형이고요. 여기다 to를 붙인 게 투부정사가 된 거고요. 그냥 부정사라고 해도 되고 투부정사 해도 되고요. 여기다 ing 붙인 게 동명사, 또 여기다 ing 붙인 게 현재분사, 동사에다 ed 붙인 게 과거분사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형태만 할 거고요. 그런데 자, 동명사란 놈은 참 솔직합니다. 자, 자기가 어디 출신이래요? 그죠? 자기가 동사 출신인데요. 자기 어느 자리에 들어간대요? 명사 자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동명사란 놈은 자, 명사 자리는 동사 앞뒤잖아요. 그리고 전치사 뒤죠. 동명사는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명사는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분사는 바로 갈게요. 분사 이꼴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분사 이꼴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분사 이꼴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항상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사도 항상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는데 여러분 현재 분사는요. 능동의 뉘앙스, 진행의 뉘앙스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뉘앙스입니다. 즉 명사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하냐면 형용사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하는데 명사에 대한 순수 설명은 형용사가 하고요. 명사가 행동을 하는 진행이면은 ing가 되고요. 명사가 행동을 당하면 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케이.
자, 소영 is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이건 형용사죠. 그 다음에 소영 is going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food is made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보시면 얘가 형용사고 얘가 현재분사고 얘가 과거분사거든요. 다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용사는 그냥 순수 설명. 소영은 뭐다? 아름답대요. 명사에 대한 순수 설명이죠. 근데 현재분사라는 건 명사가 행동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영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능동도 되고 진행도 되죠. 자, 이때 made라는 것은요. 음식은 지가 만듭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진 것이니까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다 뭐에 대한?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명사에 대한 순수 설명은 형용사가고요. 명사가 행동을 하면은 ing가 되고요. 명사가 행동을 당하면 e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 진행과 완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까지만 소개할게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부정사 갑니다. 부정사는 분명히 동사 출신인데 자, 동사 출신인데 동사에서 나와서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즉 딱히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얘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사 빼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자리가 딱히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거 지금은 개념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동사가 나 동사 아닌 다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생긴 것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거죠. 자,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온 놈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요. 분사는 동사에서 나온 놈이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는 명사에 대한 순수 설명. 명사 행동할 때 ing, 진행할 때 ing, 명사 행동을 당할 때 ed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라는 놈은 자리가 딱히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 부자에 정해질 정자,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라는 거예요. 즉 부정사라는 놈은 동사 출신이긴 한데 얘도 얘 자리에도 들어가고 얘 자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는 동사 빼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동사 빼고 모든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사 빼고 모든 자리에 들어가요. 자, 영어는 어차피 명동 형부로 다 문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오케이? 명동 형부로. 아까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어 문장은 명동 형부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영어 문장은 다시 한번 명동 형부로 다 만들어진다.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을 뿐 얘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들어간다. 이 역할하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하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하고 가 되죠. 전명구는 무슨 역할하죠? 전명구는 아까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오케이. 영어는 명동형부로 다 설명이 됩니다. 명동형부로 문장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절을 가볼게요. 오케이. 자, 아까 우리 접속사는 자기만의 뭐를 가진다 그랬죠? 주어 동사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접주동, 접주동, 접주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접주동도 마찬가지로요. 이 덩어리가 뭐가 될 수는 없지? 동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가 자,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명사절이라고 해주고요. 이 덩어리가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절이라고 하고요. 이 덩어리가 부사 자리에 들어간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접주동 자, 다시 한번 이거 절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까 그랬지. 동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저절로 주어가 생기니까 문장이다. 문장 이꼴 뭐가 된다? 절이 됩니다, 여러분. 주어 동사 있는 걸 절이라고 붙여요. 오케이, 그래서 뭐 절이라는 개념은 그렇구나라고 하시고요. 접주동, 접주동, 접주동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접주동이 이 덩어리가 동사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동사는요, 순수하게 동사 자리는 동사만 들어가셔야 돼요. 동사 자리는 동사만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접주동이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접주동이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접주동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 자리라고 그러고요. 얘가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면 형용사 자리라고 그러고요. 부사 자리에 들어가면 부사 자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밑에 거 볼까요? 접주동이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들어갔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I know that you are righ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동사 몇 개죠? 동사 2개죠. 동사 2개면 뭐가 있다? 접속사. 접속사는 자기만의 뭐를 가져? 주어 동사 이게 됩니다. 자, 보니까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자, 보니까 동사 뒤에 있는데 동사 뒤에 접주동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I know the truth.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즉, 자, 동사 뒤에 the truth라는 것은 목적어일까요? 보호일까요? 예, 목적어가 됩니다. 왜? I하고 the truth, 진실은 서로 다른 거잖아. 나와 진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어 됩니다. 그리고 know가요, 뭐뭐를 알다라는 타동사가 되니까 타동사 뒤에 얘는 목적어 됩니다. 근데 the truth라는 이 단어 자리에 바로 얘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느 자리에 들어간 거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대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라는 접주동이요. 대주어 동사라는 접주동이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목적절이라고 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무슨 품사가 들어가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간다. 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절 있고 명사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동사 앞과 뒤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대조 동사가 접주동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는 뭐다? 명사절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알아요. 뭐를 알아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I know the book that he wrote가 됩니다. 자, 동사 몇 개죠? 동사 2개입니다. 자, 동사가 2개가 되고요. 동사 2개면 뭐가 있다?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는 자기만의 뭐를 가져요? 주어 동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죠. 그 접주동 앞에 명사가 있으면요. 명사 수식하게 됩니다. 명사 수식하게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대시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접속사로서 지금 대시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대시 접속사가 돼서 자기만의 뭐를 가질 수 있다? 예,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미리 좀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하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 지금 대주어 동사 접주동이 됐어요. 자, 동사 뒤에 있는 거 뭐가 됐다? 목적절, 명사절. 동사 뒤에 명사절 쓰인다 그랬고요. 자, 근데 명사 뒤에 영어에서 명사 겹치는 게 안 되거든요. 명사 겹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명사를 뭐 합니까? 수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명사가 진짜 명사가 등장하는 순간 얘는 깨갱 하는 거예요. 나를 받들어라 이게 되죠. 그래서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 누가 합니까? 예, 형용사절이 하게 되는 거죠. 형용사고요. 뒤에 주어 동사 쓰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붙여줍니다. 일반 형용사 구별하기 위해서 이 덩어리에 주어 동사 있으면 절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아.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오케이. 어디로 갈까요? 자, 나는 알아요. 그 책을. 어떤 책이죠? 그가 쓴 그 책을. 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조 동사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동사 뒤에 있으면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 뒤에 있으면 형용사절이 돼요. 네. 그래서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항상 명사 뒤에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면요. 명사를 수식하고 떠받드는 겁니다. 명사가 영어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부사절이라는 것은 자, 대조 동사가 부사절일 때는 문장의 핵심의 자리에 들어갈까요? 수식의 자리에 들어갈까요? 예, 수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She is so beautiful that everyone likes her 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동사가 몇 개다? 예, 2개가 됩니다. 자, 동사가 2개가 돼서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가 돼요. 자, 동사 2개면 뭐가 있다? 접속사가 있다. 접속사는 자기 말을 뭐를 가진다? 주어 동사를 가진다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자, 문장이 완전 불완전. 문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항상 누가 결정하죠? 이 동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is, 비동사는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형용사만 나오면 필요한 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기본은요.
그냥 she is beautiful이 됩니다. 그녀는 아름답다가 돼요. 이걸로 문장에서 필요한 건 다 나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예, 수식이 되는 겁니다. so도 부사가 되고요. 나머지 얘네도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되는데 이 속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 so 부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자 so that이 나옵니다. 자 so 다음에 나오는 대조 동사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실 건 뭐냐면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좀 어렵게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시간에 지금 드리는 수업은 지금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이론 과정을 전체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싹 정리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한 번 듣고 수업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듣자입니다. 알겠죠? 훨씬 더 정리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은 우리가 접주동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대조동사를 지금 제가 접주동으로 소개했는데 동사 다음에 쓰인 것은 명사절이고 명사 다음에 쓰인 거는 형용사절이고 자, 이 경우는 부사절이 된다. 부사절에 들어간 부사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주동이란 것은 동사는 안 된다. 동사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얘가 이 덩어리가 접주동이란 덩어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자, 동사 앞뒤에 들어가면 이것은 명사절이 되고 그리고 얘가 뭐하면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자리에 되는 거고 부사 자리에 들어가면 부사절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좀 힘드셨겠지만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최종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자, 영어 문장을 만듭니다. 그죠? 영어 문장의 기초가 되는 거. 자, 영어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거는 단어와 구와 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섞여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명동형부다. 자, 명사, 동사, 문장의 중심이고요. 형용사, 부사가 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명동형부로 5가지 문장에 다 만들어진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다? 전명구란 거 있다. 전명구란 것이 있고 접주동이 있다. 전명구는 수식의 역할이다. 즉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되고 접주동은 무슨 역할? 접주동은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접주동이 명사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 형용사,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절, 부사 자리에 들어간 부사절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동사가 동사 아닌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생긴 것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다. 부정사는 동사 빼고 다 들어가고 얘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고 얘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아마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대신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5형식을 최종 정리하게 되면요. 자, 지금 문장을 봤을 때 자, 항상 이 동사 자리, 원래 동사 자리라고 안 하고 서술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어차피 서술어 자리는 동사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는 순수 동사만 들어가게 되고요. 자, 동사 앞에 주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 보시면은 일단은 명사 이거 들어가고요. 자, 보호 자리는 명사, 형용사 다 들어가죠. 자, 그리고 명사 대신에 뭐가 쓸 수 있다? 예, 최종 정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부정사는 어디 빼고 동사 빼고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가 모든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 이꼴 명사라 그랬죠?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명사절이란 것도 명사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형용사 자리에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고 어차피 부정사는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좀 완벽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쓸 정도가 돼도 아주 완벽하겠죠. 다시 한번 갈게요. 주어 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명사 들어가요. 이해하세요? 명사 대신에 대명사 쓸 수 있지. 부정사는 동사 빼고 다 들어가. 좋아. 동명사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어. 명사절 접주동인데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 접주동인데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 명사절이야. 목적어 자리 명사 들어가. 명사 대신 대명사 쓰지.
부정사는 다 들어가. 동명사 명사절. 명사, 명사, 명사. 또 명사절. 일단 여기 시작이 여기죠, 결국은. 동사를 기점으로 명사자리, 명사자리. 여러분들은 다 명사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붙은 거예요. 다 명사.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정사는 어차피 다 되니까. 네.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되는데 명사 대신 대명사. 형용사 이꼴 분사. 부정사는 다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다 일일이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거는 요것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보시면 주어를 찾을 때는 항상 어디를 표시하자? 동사 찾으시면 됩니다. 동사. 동사 앞에 있는 거죠. 자, 이게 동사, 동사, 동사입니다. 결국 동사 앞에 있는 게 뭐가 된다? 동사. 동사를 빨리 찾으면 결국 주어도 바로바로 찾아지는 거죠. 확인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necessity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결국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동사를 빨리 찾으면 동사 앞에 있는 게 뭐다? 주어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당부를 드렸죠? 실제로 문장 볼 때는 지금은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제가 동사 앞에 이렇게 슬래시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막상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문장 보실 때는요. 동사, 주어 동사 함께 잘라주세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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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그래서 주어 동사를 함께 보시는 훈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문장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동사를 보면요. 동사 찾죠? 그럼 주어와 보호,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문장을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됐고요. 자, 목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 자리도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동사까지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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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 더 보면 catch, 잡는다, 좋아한다, 실패하다, 끝내다, 희망하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동사 다음에 자, 목적어. 사실 동사 다음에는 보호와 목적어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동사가 비동사가 되면은 이제 보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거의 다가 목적어라고 보시면 편하세요.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비동사를 제한 나머지 동사들은요. 뒤에 나오는 것이 목적어다라고 보면 훨씬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3형식 문장이 많기 때문에요. 보호가 나오면 2형식 문장이고요. 목적어 나오면 3형식 문장이잖아요. 3형식 문장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호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요. 보호 자리에는 뭐와 오케이. 자,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형식 동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is, seem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is, look 이렇게 보인다. is, are 거의 비동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그죠? 그래서 명사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용사 이꼴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호 자리 형용사가 들어가도 되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들어가도 좋았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좀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은 전달이 됐고요. 약간 좀 중구난방인 그런 느낌도 있긴 했지만 양해해 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이 첫 시간이고 나는 영어를 정말로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방법은 반복해서 들으시던가
아니면 지금은 넘어가시고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이론 과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시던가 아니면 세 번째 방법 굳이 소개하자면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생기초 문법을 들으셔야지 이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